좋은 편이에요. 건전한 편이라고. 이런 나라가 미국을 이긴다고? 미국도 부채가 있어요. 미국도 부채가 있지만 미국의 부채는 좀 다릅니다. 첫째, 미국은 기축통화를 가져서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찍어서 갚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무식한 짓은 하지 않을 거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미국의 부채는 미국의 GDP 대비해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270%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은 괜찮다는 거예요. 미국도 경제가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중국이 더 심각합니다. 남 걱정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업 부채 발생의 구조적 메커니즘. 중국 국영기업은 지방정부를 등에 업고 은행 대출로 설비에 투자해 공장을 가동한다. 공장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지방정부에 세금을 낸다. 중국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년간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사실상 지방정부가 투자를 주도하고 중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건 초창기 얘기죠. 지금은 아닙니다. 국영기업의 대출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두 가지 주요 과제는 성장과 세수다. 세수가 더 우선이다. 세금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 공공질서 유지, 회복, 노동자 보상, 교육사업 등 모든 돈이 쓰이는 일이다. 지방정부는 성장을 못하면 세수가 줄기 때문에 부채를 끌어서라도 기업에 돈을 마련해 준다. 문제는 부채가 생산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지방정부가 은행 대출로 마련한 돈은 좀비 국영기업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는 기업에 자꾸 부실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유령도시를 양산하는 데 쓰이고 있다. 이는 결국 은행 부실로 하여 부실화로 이어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중국발 금융위기의 진원지라고 지적한다. 뭐 이런 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읽어보십시오. 네. 유령도시가 무려 50개가 넘는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로. 왜 이 건설을 해야지 비자금 빼먹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쭉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자, 서해안 고속철도 개발이 왜 문제가 되는가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또 소형기련 또 나와요. 예. 비핵화된 철도 연결, 낮은 하수산 우선 성과 낼 것. 웃기는 소리죠. 비핵화한다고 낮은 하수산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국제정치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하긴 이 사람은 연결해서 돈 빼먹는 데만 혈안돼 있으니까 무조건 연결하는데 지금 난리를 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하고 의견 아직 조율도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면 남북철도 연결 사업과 낮은 하수산 프로젝트에서 우선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야, 얘는 진짜 돈 벌려고 온갖 짓 다 안 해, 진짜. 이어 북한은 AIB 비회원국이지만 이사회 동의를 거쳐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무슨 돈이 있다고 투자를 합니까? 한국이 돈 퍼주면 그 돈 갖고 가겠지. 우리가 북한 것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동서 DMZ의 3대 경협벨트, H자 모양, 러시아적 연결철도, 그 다음 서해안 쪽에서 중국 연결되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바닷가 연결된 게 뭐예요? 이게 해저터널이에요. 이거 연결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는 지금 전라남도 도지사, 그 다음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하는 전략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중국의 군사 전략에 우리나라 정권이 지금 부역을 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이렇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일본은 연결 안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150억 달러 규모, 150억이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야? 100억, 1000억, 조, 10조, 15조네요. 이걸 서울, 신의주, 중국 대륙철도를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철도까지 저렇게 연결한다고 지도에 보이죠? 예? 저거 CJ가 아까 한다고 했죠? 결과 뭡니까? 마이너스. 실패한 사업 왜 하려 할까요? 1대1로 돈 안 되는 항구에 수억 달러 수상한 투자. 지금 1대1로를 같이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 파트너 국가가 없어요. 심지어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카자흐스탄조차도 지금 죽쓰고 있습니다. 죽쓰고 있어요, 지금. 조만간 카자흐스탄 탱계가 또 평가절하 될 거라 그러더라고요. 계속 평가절하가 돼요. 카자흐스탄이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 모델을 따라갖고 경제성장했던 게 중국하고 경제 교류를 하면서 일순간에 거기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 저도 지금 카자흐스탄 보면서.
왜 중국이랑 교류할까? 가끔씩 거기 그 친구들을 만나갖고 그런 얘기해요. 중국하고 관계 끊어라. 중국 돈 갚지 말아라. 미국 편 들고 중국 돈 갚지 말아버리라고. 미국하고 확실한 동맹관계만 보장받는다면은 중국 돈 안 갚아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한다고요. 예? 일종의 마사지 작업이죠. 뭐 어쨌든 카자흐스탄은 어떻게 될지는 보자고요. 뭐 일단은 제 나라는 대한민국이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협조했던 나라들이 죄다 빚더미 안고 굉장히 수지타산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그 자국의 기간 산업이 다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이런 현상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예요. 문하이라는 말이 카자흐어로 한국어로 석유입니다. 문하이가스, 석유공사라는 소리인데 악토베 문하이가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악토베가 중국 CNPC, 중국 석유가 투자를 해서 진출해 있는 그 회사인데 이 CNPC, 즉 중국 석유가 악토베 문하이가스의 99% 지분을 장악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방, 그 문하이가스라고 이름이 붙은 뭐 잠빌 문하이가스 등등의 그 많은 그 지방 석유 회사, 국영 회사들을 주식을 중국 애들이 50% 이상 지금 다 장악했어요. 그러면서 카자흐스탄 석유의 중국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교류했던 나라들이 전부 다 중국한테 자신의 국가 기관 산업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한국이라고 예외일 줄 아십니까? 그래서 중국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 다 뺏깁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업자만 양산됩니다. 왜? 중국 애들이 자기네 값싼 인력, 검은 아이들 있잖아요. 중국 내에서 골치 아픈 애들. 이런 애들을 한국에다 대량으로 보내갖고 차이나타운 건설할 때 인구 투입시킬 때 쓸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중국화시키는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다른 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교류하면 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려. 미국의 이해관계에 벗어나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고속철도 건설을 하게 되면은 매우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그 프로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은 2012년에 1차로 여기 보시면은 잠깐 볼펜을 쓸게요. 여기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그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으로 연결되는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이렇게. 이 프로젝트가 1차 완공이 2012년에 됐고 2차 완공을 2016년 완공을 목표로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이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하려고 했습니다. 공교롭죠?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2016년 9월 2일 날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뭘 말하는지 잘 아시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안 나왔구나. 또 하나가 있었는데 요거 얘기할게요. 그냥 없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게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이게 뭐였냐면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까지 카자흐스탄의 아트라우서부터 중국의 아라샹코까지 연결되는 그 중국 카자흐스탄 횡단 가스 파이프라인을 2008년도에 완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이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은 아트라우서부터 투르크메니스탄을 통과해서 이란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 시도했었어요. 왜 그러느냐? 중앙아시아의 석유는 제가 여기도 지금 표시를 했지만은 그 모든 연결을 해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디냐? 여기 형광펜을 할게요. 여기 중앙아시아의 모든 석유, 중앙아시아 CIS 5개국 국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산유국 아니에요? 그 다음 투르크메니스탄, 요 세 개의 산유국 국가의 석유를 뽑아서 중국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석유를 100% 수입한다 하더라도 중국의 내수의 자급자족에는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까지 연결이 돼야만 돼요. 이란까지 연결이 되면 이란이 석유 매장량이 세계 2위인가 1위인가 이거 통계가 그때부터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말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3위권 안에 들어있는 나라예요. 굉장히 매직량이 많은 나라인데 이 나라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중국을 통해서 북경, 천진까지 가스 파이프라인만 연결이 된다면은 중국은 100% 석유와 가스의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2012년 완공 목표로 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2012년도에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중국하고 교류해봐야 중국은 절대로 대한민국에 그 어떤 이권도 주지 않고 다 뺏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의 의리를 버리고 중국으로 간다 해서 중국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의리를 저어버리려면 여러분들 심장이 안 좋아집니다. 조심하세요. 자,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소련군이 한반도를 진입했을 때, 왜냐하면 8.15 해방 때 소련군이 먼저 들어왔어요. 한반도 전체를 소련이 장악하려 했습니다. 이거를 미국이 한국이라도 그 분할을 해서 민주진영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 당시에 소련에 완전히 영향권 들어갔었으면요, 우리나라는요, 그지같이 못 산 나라 됐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소비에트 해체 때 설령 우리나라가 분리독립을 했다 하더라도 통일된 형태의 한반도 대한민국은 아마 뭐 키르기스탄이나 몽골보다 못 사는 아주 가난한 국가로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 잘 살게 된 거는 미국의 지원 때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1946년 6월 제2차 국공내전이 일어났을 때 장개석 정부가 결국 밀렸다고요. 그래서 1949년 10월에 장개석이가 저렇게 대만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공산당의 손아귀에 빠졌어요. 그때 유일하게 벗어나는 지역이 대만, 그 다음에 오키나와 열도, 남한, 일본 정도였어요. 이게 미국이 지키고 하자는 마지막 마지노선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노선 안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시켜준 거예요. 미국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럽에서 전쟁이 났을 때 군수물자랑 무기 팔아먹어서 막대한 부를 얻었거든요. 그 당시 미국의 주축 산업은 제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조업을 한국하고 일본, 대만에다가 이관시켜 준 거예요. 그 덕택에 한국이 먹고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그 물건들을 미국이 사줬죠. 그래서 오늘날의 경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에서 10등 안에 드는 막강한 군사력을 구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진영을 지키는 그 첨단, 천병의 역할을 하는 그 국경, 그 국가가 된 건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저어버리고 친중화가 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반도가 중국화가 되는 순간, 그리고 대만도 지금 중국화가 되는 순간 매우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지금 중국이 저기 대만 지금 엄청나게 압박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키나와족에도 지금 중국이 지금 대규모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를 지금 중국화시키는 공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 거제도, 진도, 그 다음 전라남도 등등, 그 다음 인천, 평택, 여기까지 중국 애들이 계속 진입하면서 중국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 애들이 부역행위를 하고 있어요. 플러스 자유당의 애들도.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전부 중국화가 되게 되면은 미국이 생각하는 인도태평양 방어전선이 제가 앞서 현재 보여드렸던 이러한 이 하얀색이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인도태평양 방어전선 중에 동북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전선이 이렇게 밀리게 되는 거예요. 중국은 이거를 지금 하고자 지금 한국에다가 돈이라는 미끼를 던지면서 한국 정치인과 경제인들을 친중화하고 있고 그 코낀 이 우리나라의 정치인과 경제인들은 중국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하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중국에게 중국화돼서 망하든 아니면 미국이 한국을 놓기 싫어서 우리나라를 마사지해서 망하든 어느 쪽으로든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존의 노선만 제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노선 바꾸려 합니까? 어느 쪽이 돼도 실패하는 정책이고 망하는 정책인데. 그래서 이건 제 그 논문에도 늘 나오는 거지만은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저 노란색 선이 뭐냐면은 중국이 제안하는 유라시아 철도 프로젝트입니다. 즉 중국을 위한 정책이에요. 중국을 위한 정책. 그리고 그 분홍색으로 그은 이 선은 TSR, 시베리아 철도.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원하는 철도예요. 우리는
미국하고 대립 관계는 중국이나 러시아에